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 연구소 이도경입니다. 자, 오늘 특별한 분을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 연구소 소장 님이시자 이제 컨설팅 센터 책임자이신 남중근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메가스터디 입시전략 연구소장 남윤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좀 특별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입시를 하고 있지만, 보통 입시라고 하면 대입을 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통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이제 뭔가 전략을 세우고 하는데, 지금은 입시를 준비하는 어떤 학력이 낮아진 거예요. 중학교부터. 심지어 맞아요. 초등학교부터도 대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2028 교육과정, 2022 교육과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2028 학년도의 대입 환경,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대한 선택,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날짜가 이제 9월 말쯤 지나고 있는데, 이제 원래 4년 예고제이지 않습니까? 저희 그렇죠? 아직까지 이제 현 중3들은 발표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2022 교육과정의 어떤 변화나 이 이슈들 한번 짚어주시죠.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국가에서 제도를 정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수능은 어떻게 개편을 하겠다. 내신 제도는 어떻게 개편하겠다. 네. 이건 4년 예고제가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건 이미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다 알고 있다시피 수능이라는 건 과거에는 이제 언어와 매체 화법과작문 그리고 미적분, 기하, 확통 이렇게 선택형 수능이 2022학년도부터 딱 6년을 진행을 했거든요. 네네. 그럼 이게 끝나고 이제 우리가 통합형 수능이라고 해서 이거 어찌 보면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기 위한 이 제도는 2년 전에 발표를 했죠. 네네. 그 내신도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은 이제 고교 학점제라는 이 제도를 4년 전에 이제 발표를 하고 이건 이제 시범 사업도 있기 때문에 발표는 훨씬 더 이전에 한 건 맞고요. 실제로 쭉 진행이 돼서 현재 고1은 그거에 맞게끔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건 국가가 할 일은 이제 다 했다. 그럼 이제 누가 해야 되는 거냐라고 질문하면 대학에서 원래는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올라갈 때 4월까지 네, 맞아요. 이제 전형 계획을 발표를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요즘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40% 이상을 뽑고 있고 이 전형을 준비하려고 하면 과목을 무엇을 들어야 되냐 이런 전공 적합성을 꽤 많이 따지다 보니 이거는 지금 이제 9월 말까지 8월 말까지 모든 대학들이 발표를 해라라고 대교육은 이제 받아놓은 상태고요. 아마 이제 조만간 이것도 이제 모든 대학교가 발표를 할 거예요. 네네. 지금 서울대나 고려대나 경희대 정도가 이미 발표가 되어 있는 맞아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거 발표가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발표가 안 됐다. 즉 우리가 수시 때 뽑는 교과나 종합이나 맞아요. 논술 그리고 수능은 어떻게 뽑을지는 내년 4월 달이 돼봐야 안다. 지금 대학에다 확인을 해봐도 올해 연말까지는 확정을 못할 것 같다라고 대부분 대학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고1이다라 보면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네. 중3 이하는 그래도 좀 다행인 거죠. 그렇죠. 그래도 이제 어떻게 예측을 좀 하면서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입시의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 지금 되게 혼란스럽고 뭔가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현재 중3들 그리고 중2, 중1 학생들은 결국 그러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현 중3들은 이제 고등학교 원서를 이제 쓰는 시기가 될 텐데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유리한지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등학교 유형별로 입시의 어떤 강약점 그리고 유불리 정도를 이야기해 볼 건데 첫 번째 시간은 특목고 그리고 이제 전국단위 자사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특목고의 위상은 어떨 것으로 예상이 될까요? 우리가 이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우리가 이제 뭔가 예상하는 걸 예측이라고 하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국가에서 발표한 이제 학생부를 가만히 보다 보면 지금 특목고에서 유리한 점이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이제 표준 편차라는 거죠. 네. 표준 편차라는 숫자가 사라지다 보니 정말 명문고다라고 이제 대학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조건이 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명문고를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네. 라고 질문하면 노력을 하죠. 네. 물론 노력을 하는데 이 각 대학들의 입학사정관들이 많아봐야 25명이거든요. 네. 뭐 20명이 안 되는 학교가 대부분이고요. 그럼 이 개개인의 역량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살펴보고 이거를 또 모든 사정관들한테 전파하는데 생각보다 꽤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수의 명문고들만 대학들은 찾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얘기했던 갑방고라든지
또 이제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영광이 조금 이제 퇴색될 가능성이 꽤 높은 거고요. 이제 외고나 국제고나 과고나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학생부의 커리큘럼이 일반고랑 완전 다른 거죠. 맞아요. 교과목만 봐도 외고네, 네. 과고네라는 걸 바로 알기 때문에 네. 여기에는 지금 이게 2015 교육과정이든 2022 교육과정이든 네.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외고 국제고 같은 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래 외국어 교육과정 기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딱 티가 나기도 하고 그렇죠. 강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외고를 준비하는 친구 혹은 국제고를 준비하는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어떤 기준으로 내가 외고로 갈지 말지 국제로 갈지 말지는 결정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딴 데서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외고의 가장 큰 강점이 뭘까라고 질문하면 외고의 존재감이 뛰어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외고의 존재감이 제일 뛰어났을 때는 언제였냐면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이때가 제일 이제 소위 말해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시기예요. 그때가 왜 그러냐라고 질문하면 그때 우리나라 사회 환경이 이공계 기피 현상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 법조계가 가장 이제 원탑의 진로라고 생각을 해서 네. 왜 이 대원외고는 정말 어마무시한 실적을 냈고요. 그때 이 대원외고가 워낙 실적이 뛰어난 고등학교다 보니까 의대 가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입시 상황에서. 네. 근데 지금의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황이 도와주는 게 있어요. 그 상황이 뭐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공계를 선호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정점이 의대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굉장히 크다.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대나 저쪽에 한양대 정도를 제외하고는 일부 사립대들이 대부분 문과 정원과 이과 정원이 거의 5대5예요. 그런데 문과 애들을 그럼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고로 가면 이게 다 이공계를 선호하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8.5 대 1.5 맞아요. 이공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전국 평균을 따져도 6대 4예요. 그리고 또 이제 6대 4면 40% 뽑으면 되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얘들의 내신이 또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반고에서 문과를 지망하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내신이 이공계에 치여서 안 좋다. 네. 그러니까 거꾸로 외고 국제고에 있는 애들은 내신이 점점 돋보이는 거죠. 과거에는 어떤 대학은 2등급 때까지만 뽑았어. 근데 일반고에서 그 나머지를 채워야 되는데 없네? 그럼 2.5등급, 3등급까지 뽑아야 되겠네. 이렇게 밀려나다 보니 이 외고나 국제고의 실적이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누가 가야 되는 거냐? 라고 질문하면 상대적으로 수학이 약한 친구. 네. 전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학 공부 10시간 하는 건 정말 못 견디는데 영어 공부 10시간 하는 거 아니면 사회 과목 10시간 하는 건 앉아있을 힘이 있다. 외고형이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궁금한 게 이게 9등급제에서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이 외국 학생들이나 국제 학생 내신 받기도 어려웠어요. 근데 5등급제 압축시켜버리면 이게 격차가 줄어들잖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더더욱 더 외국 국제고가 좀 더 강세를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딱 2000년 초반대 학생이었거든요. 저도 이제 중학교 때 학교쌤이 이제 외고를 가라. 그래서 저는 고향이 울산이니까 부산 외고 아니면 서울에 생각이 있으면 명덕을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기숙사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난 싫다 해서 안 갔었는데 다시 이제 그때 정말 외고가 좋았었고 지금 올해 이번 입시에서도 외고 국제가 좀 강세를 보일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면 서울 지역을 한정을 해서 서울 지역 외고 굉장히 많잖아요. 네. 어느 정도 이제 그 성적 편차도 있긴 한데 학교의 특징들이 좀 있을까요? 뭐 대원이나 명덕이나 대일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원탑은 누구나 다 좋아요. 그렇죠. 그 원탑이 어디냐? 이거는 2000년대 초반부터 네. 불변하는 학교. 대원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 학교 이름에도 원이라는 게 네,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학교를 탑티어라고 우린 본다. 그럼 이 학교는 약간의 시절의 부치면상으로 수시를 40명까지 서울대를 보내다가 20명까지 떨어졌다가 이 사이에서 맨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학교 커리큘럼이 실제로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커리큘럼이 안정화되어 있고 이 학교의 또 장점은 수능도 굉장히 강점을 가질 수 맞아요. 있도록 고2부터는 이제 아이들을 관리한다. 그래서 수시건 정시건 밸런스가 되게 잘 맞는 학교라고 보는 게 네. 대원외고인 거고요. 맞아요. 나머지 명덕이나 그리고 대일이나 그다음에 한영 이 학교를 우리가 보통
그 바로 밑에 있는 외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위권에 있는 외고들은 약간 수시 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학교 커리큘럼이. 네. 그러다 보니까 수시 쪽에 굉장히 많이 이제 아이들이 중점을 두는 학교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고3 아이들은 대부분 수시로 대학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네. 실제로 이제 수시 쪽에 본인이 장점이 있는 만약에 내신 관리를 정말 잘할 수 있어 네. 라고 하면 나쁘지 않은 한 20명 내외를 서울대를 보낼 수 있는 학교다 라고 보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나머지 외고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좀 실적이 떨어지는 그렇죠. 게 현실이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지역은 사실 외고가 여러 개가 있지만 지방권들은 사실 지역을 거점에 하나 두 개씩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외고와 국제고의 차이는 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어나 제외국어를 공부하는 게 본인은 강점이야. 어렸을 때부터 영어 조기교육을 받았어. 그리고 영어를 공부하는데 흥미가 굉장히 높아. 그럼 외고형 친구인 거고요. 네. 나는 문과 성향이긴 한데 그것보다는 사회 과목, 그 뭐 행정이나 네. 철학이나 이런 인문 쪽에 네. 과목에 강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국제고가 조금 더 맞겠죠. 네네. 근데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외고를 가면 경영이나 경제 못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인데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성적이 높으면 맞아요. 경영학과 가는 거다 보니 두 개의 차이점은 우리 아이 중학교의 상황을 봤을 때 네. 사회 과목이나 세계사무 등등 이런 과목 윤리 이런 등등의 관점이 있으면 국제고 보내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거고 어학 쪽에 공부를 하는 게 유리한 친구는 외고를 보내는 게 아무래도 학교 생활이 좀 편하겠죠.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외고 국제고는 확실히 문과 계열의 학과, 대학, 고등학교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학교로 가면 메디컬 계열은 완전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분이 대다수실 것 같은데 실제 뭐 경희대 한의학과를 딱 보게 되면 의외로 국제고 학생들 있어요. 학교생들이. 그러면 외고 국제고는 완전 메디컬이나 혹은 자연 계열로는 진학이 불가능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의학이라는 건 어찌 보면 학문상 이게 의학 계열인가? 라고 고민하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희대학교든 지방에 있는 한의대들이 네. 문과 인원들을 따로 네, 정원을 맞아요. 위해 쿼터를 나눠서 뽑기 때문에 네.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죠. 수시에서도. 네네. 근데 나머지 의예과나 치의과나 약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문과를 뽑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네. 없다 보니까 실제로 외고를 들어가서 나 의대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중학교 때 목표가 의사였는데 외고를 가. 이거는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근데 학생들이 이런 거죠. 우리가 중학교 때 생각과 고등학교 때 생각이 바뀌어서 네. 중학교 때는 난 분명히 CEO가 될 거야. 이제 뭔가 무역을 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가 고등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의사가 되고 싶어. 이런 친구 분명히 있을 그렇죠. 거거든요. 그럼 방법이 막히냐? 그건 아니고 이 대학 입시에는 수능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2022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2018부터는 통합 수능이기 때문에 네네. 문이과가 나눠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수능에 고득점을 받으면 의예과 점수를 받으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제 다수의 의예과에 외고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은 꽤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이고요. 단 외고를 들어가서 수능과 적합한 학습을 해야 되겠죠.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고 국제고는 정리해 보면 어쨌든 지금 입시 제도 2028 교육과 입시에서는 꽤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 같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 그다음에 영재고 과고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재고 과고는 이제 저도 입시를 하지만 상다 보면 전략을 갖고 쓰는 학교라기보다는 그냥 너의 학교의 어떤 과거 입시 결과 경험에 어떤 치우치는 좌우지우지가 되는 편인데 영재고 과고는 어떨 것 같으실까요? 지금 이제 중3 관점으로 보면 대부분 고등학교가 지금 전형이 다 끝났기 끝났죠. 때문에 네. 중3 친구들 지금은 다 결정이 됐거나 지금 이제 갈 생각이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대학의 카이스트라 포항공대 같은 이공의 특성 대학들이 있어요. 그럼 이공의 특성 대학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경쟁 대학이 어디지? 라고 표방한 건 서울대인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자연계는 어찌 보면 카이스트랑 전형의 색깔이 거의 동일해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게 실제로 이 최상위권의 이공계 모집 단위의 특징인 거죠. 네, 네. 왜 그러냐라고 질문하면 과고 애들 뽑아야 되니까 영재고 애들 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고나 영재고의 가장 큰 메리트는 우리나라의 이공계 특성 대학의 선발 인원이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우리 과고 영재고의 선발 인원은 소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만 받으면 과기원에 해당되는 학교들, 뭐 유니스트건 그쵸. 비지스까지 해서 대부분 다 들어갈 수 있다. 네네. 거기에
이 영재고 특히 영재고 같은 경우는 워낙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 그렇죠. 탐내는 대학들이 있다. 의예과조차도 탐을 낸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영재고를 나온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중학교 때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대로 진학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 어찌 보면 가장 최상위 포식자에 해당되는 게 영재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나온 김에 이제 영재고 과고에서 의대를 가는 이제 학생들이 있긴 한데 궁금하게 그럴 거예요. 정말로 영재고 과고를 가면 이제 의대를 가는 게 유리하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유리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우리가 판단할 때는 와 이래서 서울 영재고로 들어가면 최소한 20명 이상이 의대를 가니까 되게 유리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물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이를 거기다가 대입시켰을 때 20등쯤 하나? 라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실제로 20등 안에 못 들면 갈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고 맞아요. 그럼 대안을 찾기가 어렵죠. 그렇죠. 영재고나 과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동안에 수능과 연관된 학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맞아요. 때문에 고3 때 뭔가 내가 의대라는 목표를 세웠을 때 내신이 받쳐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을 길이 별로 없다. 그래서 아이들이 연대 치의학과가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이 있는데 거기라도 두들긴다. 이게 기본적인 트랙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영재고가 의대 가는데 유리하냐는 일정 비율 안에 들면 들어야.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가 들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다른 자사고라든지 뭐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준비시키는 게 네네. 우리나라 고등학교 현실이다 맞아요. 보니 여기는 모든 전형을 다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건 아이의 상황을 잘 봐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영재고 가고 말씀하신 결국은 어딜 가나 어느 집단에 가나 성적대에 들어야 네네. 그게 내 이야기가 되는 거고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남의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제 영재고 가고가 제가 여쭤본 게 제가 지난주에 고향을 갔다 왔는데 네. 제 고향 울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시하는 걸 아니까 동생의 이제 지인의 아버지가 중1인데 네. 현대 청운을 갈지 과거를 준비를 해보는데 한과영 옆에 있으니까 그걸 막 고민을 하고 저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학 과학을 잘하면 영재 과고를 한번 준비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면서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중1 혹은 이제 중2 뭐 초등학교 5, 6학년들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좀 재능이 있다라는 걸 좀 판단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를 워낙 늦게 낳아서 중학교 2학년을 네. 키우고 있는데 우리가 수학이나 과학을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영재고를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과고를 가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 아이를 영재고를 준비시킨다는 얘기는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우리 아이의 능력치를 거의 일반고나 자사고로 따지면 3학년 1학기까지 학습을 다 시켜놓고 중학교를 끝낸다는 얘기랑 거의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만약에 영재고를 준비 아이가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좀 있으면 네. 시키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의 이제 소위 말해서 레벨이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수학과학은 올라가는구나 네네. 라고 보면서 만약에 꿈이 의대예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를 고민해야죠. 국어는 잘할까? 라는 고민을 해야죠. 네. 그래서 만약에 국어도 정말 잘하는 우리 아이는 완벽한 3박자를 가지고 있는 친구네. 국어, 수학, 과학을 다 잘해. 이러면 이거 현대초원고로 보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신하고 수능을 동시에 준비시킬 그렇죠. 수 있는 학교이고 네. 여기 한가영 같은 학교는 수시 위주로 준비시키는 네. 학교이다 보니 두 마리 토끼를 쫓는다라는 건 별로 안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우리 아이가 내신이 안 좋게 나왔을 때는 대체제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현대초원고가 난 거죠. 근데 만약에 국어 영역이 네. 또는 영어가 성적이 별로 안 좋으면 영재고 가는 게 나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그분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소장님께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재고 과고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고 사실 지금 가장 이제 학부모님들이 고민하는 게 아마 자사고에 대한 선택일 것 같아요. 그래서 광역 단위 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는데 오늘은 전국 단위 자사고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변화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네네. 지역 인재 전형이 3년이면 충분했다. 그쵸.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입학하면 됐지만 네. 현재 고1부터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다 수도권 밖에 있어야 네. 실제로 이제 지원 자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랬을 때 이제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학교는
저쪽에 서울에 있는 전국단위 자사고 하나고라. 안 하고.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외대부고는 어차피 지역 인재가 해당이 안 되는 학교니까 네. 이거는 예전 이 자사고의 위상이나 지금의 위상이 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의대를 제일 많이 보낸다라고 홍보했던 상산고나 그렇죠. 지역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김천고등학교, 천안북일고등학교 이런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갔던 학교들은 서울이나 경기 쪽에서 내려갈 동력이 많이 사라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위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여기에 또 이 서울이나 수도권 애들이 만약에 내려가서 내신을 어느 정도 지역 인재를 갈 수 있는 성적을 잠식해버리면 그 지역 애들이 예를 들어서 상산고는 전북대나 원광대나 이런 데 지역 인재를 써야 되는데 네. 전남대나 네. 위에 애들은 예를 들어서 내신 좋은 애들이 지역 인재가 해당되는데 중간이 수도권 애들이 채워버리면 실적이 확 떨어질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어찌 보면 이 전국 단위 자사고는 이제 학교마다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렇게 지역의 상산고라든지 김천고나 천안북일고를 보낼까 했던 학부모님들이 외대부고 보내는 게 낫겠는데 하나고 보내는 게 낫겠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는 더 학교 위상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무언가 약간의 부침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의 실적 데이터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네. 않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좀 이제 동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그 전다리 자사고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 전다리 자사고들도 이제 수시의 강점이 있는 학교냐 정시의 강점이 있냐 좀 차이가 나눠지고 네네. 상산고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에서 이제 정시에 대비가 좀 많이 되는 학교여라서 내가 지역 인재를 뭐 쓰지 않더라도 다른 수도권에 있지만 거기 가서 그 분위기에 같이 공부를 하려는 친구들도 사실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하나고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보다 조금 서울대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좀 느낌 좀 있기는 한데 학생들 선택을 할 때 예를 들어 그러면 내가 정시를 대비할 거기 때문에 나는 상산고 갈래 이런 친구들은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고가 진학 실적이 좀 떨어져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의예과라는 게 의학 전문 대학원이 있을 때는 하나고의 위상은 정말 어마무시했어요. 맞아요. 완전 서울대 공대 무언가 커리큘럼을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숙지시켜서 네. 이건 과거 커리큘럼인지 하나고등학교 커리큘럼인지 영재고 커리큘럼인지 헷갈리게 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수시에 막 60명씩 맞아요. 보낼 때도 있고 이렇게 보내다가 이게 의예과라는 게 블랙홀처럼 빠져들어가는 2020년대 초반이 되면서 네. 하나고는 의대를 잘 못 보낸데 라는 무언가의 과거의 속설을 기본적으로 이제 학부모들이 생각을 해서 의대는 외대보고가 낫지 않나? 의대를 가려면 강남권의 사립고등학교나 자사고가 낫지 않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의 그 학교에 아이들의 수준이 조금 떨어져 보였던 거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무언가로 변해가는 게 그런 이제 환경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고가 처음 이제 하나고가 10년 좀 더 됐죠. 그러니까 네. 처음 나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고교 학점제나 뭐 융합적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정말로 위상이 맞아요.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찾아갔었는데 확실히 좀 최근에는 조금 다운되어 있는 느낌이 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학교다라고 그걸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지역 친구들은 네. 그래도 지역 전달이 자사고로 찾아가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전국 단위 자사고로 찾아가는 게 의미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지역이 좀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들이 있냐? 우리가 이제 호남권을 따지면 호남권의 전국 단위 자사고가 두 개가 있어요. 네. 하나는 상산고, 하나는 저 밑에 광운 제철고. 네, 네. 근데 어찌 보면 이 상산고라는 건 전 국민이 아는 학교다 보니 네. 전라북도나 전라북도에 있는 의예과는 종합으로 되게 많이 아이들을 뽑아요. 근데 전라남도에 있는 학교들은 광양제철고의 학력 수준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고 판단해서인지 실제로 여기는 교과로 다 뽑아요. 그러면 이제 지방에 있는 학교에 따라서 나는 호남 지역에 살아 이러면 내신 잘 받는 게 가장 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내신을 어느 학교 가는 게 잘 받지? 내가 예를 들어서 광주의 명문고등학교 가는 게 잘 받나? 조금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학교로 좀 낮춰서 갈까? 이런 고민이 되는 거고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대구 경북도 포항제철고등학교나 수성구라는 또 맞아요. 지역도 있고 이렇게 뭐 거기에도 이제 경북에 여러 개 이제 명문고등학교들이 있다 보니 종합의 선발 인원이 생각보다 꽤 되거든요. 그럼 이 지역에서는 내가 이런 명문고를 가서도 내신 잘 받을 수 있으면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 교과는 얼마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교과가 한 50%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 지역의 대학들이 어떻게 뽑는지는 지금 2028이 나와봐야 알지만 네네. 아마도 2026하고 별로 다르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실제로 대학들이 의예과나 이런 약대를 어떻게 뽑는지 네네. 교과를 많이 뽑으면 내신 잘 받는 학교가 되는 거고 종합을 많이 뽑으면 와 이렇게 뭔가 교육 환경이 좋은 학교에 가서 내가 내신을 상위권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고 이런 걸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전남 지역은 대부분 다 교과로 네. 뽑고 심지어 올해는 지역 교과를 더 늘렸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의외로 이제 전북 지역은 이제 종합 좀 늘렸고 대구 경북도 종합을 많이 뽑는 지역 좀 특징이 분명히 있었네요. 네. 그 명문고를 받으려고 하면 이제 종합을 늘리는 게 네, 좀 네. 학교는 유리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 잘 판단하셔서 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사고 이렇게 나와서 하는 얘기는 살짝 내려와서 이제 광역단위 자사고를 살짝만 건드려 보면 작년에 광역단위 자사고에 서울 지역만 좀 한정한다고 하면 우리 저 옆에 있는 뭐 H 고등학교라든지 의외로 경쟁률이 높지 않았어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올해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과거를 보면 내신 성적이 9등급제일 때는 네. 보통 광역단위 자사고의 전교 1등이 내신이 1.0에서 1.2 사이에 있었어요. 네네. 보통. 네네. 그럼 이게 만약에 5등급제로 바뀌면 어떻게 되지? 라고 기본적으로 고민했을 때 5, 1등급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해석이 되죠. 네.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실제로 우리 아이가 의대를 가려고 목표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5, 1등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돼요. 네네. 근데 이제 과목이 국영수사과 한국사회 뭐 기타 과목까지 대부분 다 들어가 버리니까 네네. 이게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학교의 커리큘럼은 광역단위 자사고인데 뭔가 특화되어 있어서 대학들의 사정관들이 알만한 학교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보내려고 하는 심리가 커요. 네. 그게 대표적으로 저쪽에 강동구에 가면 이제 400명대 있는 학교, 저쪽에 도봉구에 가면 네. 또 S로 있는 네, 학교도 그렇죠. 400명 가까운 학교. 네. 여기는 학교의 커리큘럼이 그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랑 좀 차이가 나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H고등학교는 그 옆에 있는 뭐에서 단대국어원, 네, 네. 경기고등학교든 이런 학교랑 커리큘럼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제 대학교 관점에서 이 학교를 점검했을 때 찾을 수 있을까? 못 찾는다라고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빠르게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경쟁률이 미달이 났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교육과정이 발표한 교육과정에 맞춰서 1학년, 2학년, 3학년의 교과과정 평가표가 학부모들한테 매력적이지 않았던 게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특목고 그리고 전국 단위 자사고의 어떤 입시의 어떤 강약점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변화를 이야기해 봤는데 어쨌든 일반고를 이제 선택하기 전에 이제 특목 자사고와 이제 전달 자사고를 지원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걸 고민하고 계시는 이제 학생 학부모님들께 마지막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중학교 2학년 그렇죠. 이하의 학부모님들이 맞아요.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아이들의 목표는 크게 가져주는 게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에 닥쳤을 때는 무언가 아이한테 위로 격려를 해주는 게 어찌 보면 더 맞는 방법이죠.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선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군계 1학이 되면 장점이 하나 생겨요. 자존감이 높아진다. 그럼 자존감이 높아지면 창의력이 생길 때도 굉장히 큰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자사고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준비를 할 때는 준비를 시키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왜요? 과정이니까. 큰 목표를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계속 시켜봤어요. 중3 초까지.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그래서 과고를 가요? 외고를 가요?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가서도 거기서 어느 정도의 군계 1학에 해당되는 그룹 안에 들 수 있으면 과감하게 보내셔야죠. 여기는 분명한 확신이 필요하다.
근데 만약에 들어갔을 때 너무 불안할 것 같아. 야, 여기서 내신이 망가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그럼 그 다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아이가 자사고 왔을 때 경쟁력 떨어지면 가서 하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학교 레벨을 조금 떨어뜨리는 고민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자사고는 들어가기 전까지 준비하는 건 정말 의미가 있지만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우리 아이의 학력 수준을 검증을 잘하고 실제로 들어갔을 때 내신 관리가 어떻게 될지는 시뮬레이션을 잘 해보시는 기본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시뮬레이션 얘기는 다음에 네네.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맞아. 말씀하신 막연한 기대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주로 이제 고2, 고3을 만나다 보니까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뭐 일반고든 자사고든 특목고든 그게 결국 입시로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과정은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 하지만 막연한 기대로 가는 거는 지양해라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특목 자사고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다음 시간은 광역 단위 자사고와 그리고 지역별로 좀 일반고를 좀 쪼개서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더 많은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